너무 힘들어서 울릉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울릉도에서 근무를 하다가 독도가 그때 굉장히 이슈화돼서 그때 뭐 보통 12시 넘어서 퇴근했던 것 같아요. 뭐 국정원부터 뭐 경찰청, 해양경찰청, 행안부 뭐 연락이 뭐 다 오니까 그 자료들 똑같은 자료를 계속 내주면서 그렇게 생활했었고요. 그리고 장가를 못 가서 이제 고향 근처로 예천에 와가지고 문화재 업무를 한 10년 정도 하면서 박물관 같이 이제 준비해가지고 2년 전에 개관을 했습니다. 박물관. 박물관 아까 저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개관할 때 보물이 706점, 도지적 문화재 28점, 그래서 한 730점이 소장되어 있었고요. 그 이후로 문화의 청장님이 전국의 공립박물관 중에 가장 많은 보물을 보유하고 있다 해서 오셨어요. 박물관 개관식에 왔는 거는 거의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붙어서 뭐 도지사님, 또 교육감님, 그리고 뭐 등등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또 도교육감님은 그게 좋아서 그 해에만 3번 오셨어요. 또 다른 뭐 시군 교육장 회의 뭐 이런 것들을 뭐 계속 하시고 그런 영향에 막 많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저희들도 도와주니까 예산이 나오니까 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건물은 40억밖에 안 들었어요. 비세는 건물 리모델링해서 만들어놨는데 저는 문화재 업무 하면서 독도 박물관에 있으면서 돈 달라 그러면 돈 잘 주시더라고요. 국가에서. 가령 이런 일이 있었어요. 4D 영상관을 만드는데 얼마 필요하냐 이래서 저희가 20억을 요구했었습니다. 독도 박물관에서. 독도가 이슈가 되니까 이슈가 될 때였는데 표지 한 장 그리고 그 내용 한 장 이래서 2장을 만들어 갖고 국토부에 제출했었습니다. 근데 그 돈이 40억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돈 받아내기 쉽구나 이 생각을 처음에 했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다른 학예사들한테 얘기하다가 욕을 태반을 얻어먹었습니다. 남들은 150페이지, 200페이지를 만들어도 돈 뭐 1, 2억을 받아내기도 쉽지 않는 게 현실이랍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처음에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고 이제 문화재 업무를 시작할 때는 아이템이 좋으니까 문화재청에서 돈을 막 내놔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문화재청에 가서 담당자, 담당팀장, 뭐 과장님 모시고 설득을 하니까 돈을 막 내놔주는데 한 예로는 땅 산다고 돈을 그게 총 100억짜리 땅이었는데 60억을 내려달라고 하니까 60억을 한 방에 내놔주시더라고요. 이게 거기서 뭘 느꼈냐면 아이템만 좋으면 국가에서 돈 받아오기는 쉽구나. 그리고 이게 40억 되는 건물, 비세는 건물을 리모델링 했는 거지만 아이템만은 새거로 만들자. 그래서 그 아이템 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앞으로는 건물 짓고 하는 거는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보물 위주로 땡겨왔고요. 수집을 하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막 지정을 많이 해드리니까 그분들이 소문이 나가지고 뭐 저기 서울에 가 있는 것도 갖고 오시고 또 뭐 부산에 있는 것도 갖고 오시고 대구에 있는 거 계속 갖고 오세요. 뭐 작년에 그런 것만 6천 점 정도가 추가로 들어왔고요. 지금 가만히 있어도 뭐 지금 3월 달인데 들어왔는 게 한 2천 점 정도 됩니다. 직원들이 뭐 털고 싸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는 특수한 몇 개를 가지고 그러니까 전국구로 유물이 전국구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몇 개를 가지고 부가가치를 올려서 그걸 토대로 해서 건물 짓고 공원 만들고 이렇게 하고 프로그램 만들려고 지금은 이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제가 준비했는 거는 이게 좀 박물관 평택박물관이 공립 최초로 지어지는 거라서 평택에 그 박물관이 왜 필요한가 또 박물관 어떤 기능인가 이런 그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서두에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제 평택박물관이 왜 필요한가 또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런 걸 조금 생각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해서 자료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뭐 전에 보니까 예전에 여러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딱 전문가들이신데 또 이렇게 기본적인 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박물관 정의가 이제 유네스코에 있는 아이콤이라는 비영 기관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박물관 전시만 보는 거였고 요것만 위에 요것만 알았을 겁니다. 보시면 연구하고 아니, 일단은 유물을 수집해가지고 그걸 연구하고 해석하고 또 보존 처리하고 그걸 전시나 교육으로 풀어서 이 박물관이 운영되는 게 기본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형인데 여기 제일 밑에 보시면 교육, 즐거움, 성찰, 지식 이런 다양한 어떤 것들을 하는 곳이라는 것을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굵직굵직하게 얘기하면 박물관 사실 뭐 우리 군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박물관 따로 미술관 따로 이렇게 구분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뮤지엄 안에 박물관 미술관이 같이 있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미술 작품, 역사 자료 이런 것들이 같이 수집되고 이제 전시되고 교육되는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이제 뭐 수집, 보존, 연구, 해석 그리고 전시와 교육으로 보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요것만 하려 해도 뭐 유물의 수량에 따라서 아니면은 그 지역의 역사 자료의 깊이에 따라서 연구진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또 그걸 해석하는 인력들이 교육으로 이제 인력이 충원돼야 될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답사 프로그램까지 그렇게 운영되는 게 박물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국내법에 보면 박물관 미술관 지원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텔레비전이라서 박물관인데 박물관을 보면은 평생교육진흥시설입니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평생교육 교육을 하는 시설이에요. 박물관이 관광시설이 아니라. 그리고 수집 대상은 역사, 공호, 미술, 뭐 인류, 뭐 자연사까지 공연 화석까지 모으는 게 이제 박물관이고요. 그리고 뭐 미술관은 뭐 이제 미술 서화나 조각 이런 것들을 모으는데 사실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술관이나 박물관은. 그 역할은 수집 관리, 보존, 조사, 연구, 전시, 교육하는 시설. 사업은 뭐 학술적인 조사, 강연의 영사, 연구의 전시의 발표회, 그리고 기타 사항들 이런 것들을 하는 시설이고요. 박물관 적용 범위를 보면 교육관, 문서관, 보존소, 문화관, 예술관, 문화의 집, 야외 전시, 공원이 다 박물관에 통칭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어항에다가 구피를 잡아서 키우고 보여준다. 이것도 박물관 성격이에요. 그것도 박물관 명칭을 달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모든 열려 있는 공간이자 할 게 많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됐고요. 그냥 우리 저만 해도 저 고등학교 다닐 때 박물관 가면은 박물관 입장 안 하고 옆으로 갔거든요. 따분해서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뭐 어두침침하고 이래갖고 안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렇게 기본적인 거 플러스 알파로 관람객 중심 문화복합시설로 가고 있어요. 영화도 들고 뮤지컬도 하고 노래도 매주 음악회도 하고 이런 게 박물관이거든요. 보시면 이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벅차요. 저희가 유물을 문중에서 갖고 오고 뭐 유물 수복이나 보수를 하고 또 이제 그 해석을 해서 연구 청소를 내고 또 학생들 보면 전시를 안내해주고 또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켜주고 이것만 해도 기본형입니다. 기본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저희가 지금 관광 기간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유물이 25,000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장으로 하나 더 지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따지면은 그거와 비례해서 인력이나 조직이 구성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빅데이터에 박물관으로 검색을 넣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2015년도 구답다리
이 박물관 치면 구닥다리거든요. 근데 2022년도에 갈랑얘기라고 주제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급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물관이라는 이미지 자체도. 그래서 저는 지금 세대보다는 세대도 중요하겠지만은 미래 이제 지금 이제 자라나는 애들한테 박물관이 중요한 시절이다. 이렇게 관점을 잡고 이 박물관을 좀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 요즘에 유명한 그 가수 중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BTS 중에 한 명이 박물관 가고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박물관이 가면은 굉장히 유명세를 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접목이 가능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생 교육기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이요. 사실 저도 저는 이제 문화재도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박물관도 공부를 했습니다. 박사에서. 근데 법을 보면요. 우리나라 법들은 일본의 일제 때 법을 거의 다 뺏겨서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일본 법을 보면 이 교육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문화관광 쪽으로 붙었어요. 박물관이. 그리고 지금 일본 가면은 지금 일본의 국립박물관은 교육부 소속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시설로 인지하고 있어요. 일본 문화에서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관광시설로 인지하고 있죠. 그래서 어제도 아산 시의원님이 오셨을 때 제가 이랬어요. 도서관 짓는 거는 시민들이 반대 안 합니까? 반대 아무도 안 한대요. 박물관 짓는 거는 반대한대요. 근데 도서관과 박물관은 일본이나 유럽 가면은 교육시설이에요. 우리나라 오면은 이게 문화관광부에 있으니까 관광시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을 예를 들었는데 이게 우리 지난달에 일본에서 일본 역사민속박물관에서 열 몇 명이 우리 박물관에 방문을 하셨어요.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박물관에서 교수가 19명이 근무를 하고 거기서 석박사과정을 운영해요. 박물관 기능과 별도로. 그리고 이 학생들이 사는 숙박시설 그리고 여기에는 식물원이 있습니다. 혹시 보시면은 인터넷 검색하시면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또 오키나와에 가면 요 앞에 보면 동물원입니다. 박물관과 동물원 그리고 돌고래 쇼 이런 것들도 박물관에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박물관을 단순히 그러니까 기성세들이 생각하는 문 열고 닫고 가서 전시물 보고 다 봤다 이게 아니라 이 배우는 공간이자 또 즐기는 공간, 다양한 어떤 아이템들을 담을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열어놓고 평택박물관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요즘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문화복합시설이라고 하는데 여기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입니다. 애들 데리고 와서 1박 2일 텐트 쳐가지고 그 건물 안에서 자요. 박물관이 살아있다. 막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는 랩 그러니까 최영 장군에 대한 것들을 랩 가사로 만들었고 힙합 랩을 이제 하고요. 또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매주 수요일이나 토요일 날 이제 전 계층을 대상으로 음악회를 하고 또 그러니까 전통이다 이건 아니에요. 근현대 아우르는 모든 소재들이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국악 향연 이렇게 생각하죠 일반 사람들은. 그리고 요즘에 제주도의 넥슨 박물관이라든가 전주박물관 이게 전주박물관 사례입니다. 아빠들이 힘드니까 해먹에 누워서 쉴 수 있는 공간 그것도 박물관의 기능입니다. 저건 의성에 있는 조국박물관입니다. 저기에는 물놀이장이 있어. 구석기 그러니까 선사시대의 어떤 모티프로 해서 물놀이장을 만들었어요. 여기에 거의 의성 사람들 애 있으면 다 갑니다. 그러니까 물놀이장이기도 하고 공연장이기도 하고 교육기관이기도 하고 여러 기능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아까의 기본형에서 더 확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평택박물관도. 요즘에 4D 실감 영상 콘텐츠 시시석에서 보니까 콘텐츠 4D 실감 체험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런 기능들이 막 확장되고 있으니까 담아야 되는데 욕심은 많은데 공간은
보니까 작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할까 말까 이러는데 지금은 클 것 같은데 지나오면요 확장성이 뒤에 땅이 없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10년 뒤에는 이게 조금 그런 고민들도 사실 해야 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물관, 미술관에 들어가는 거, 박물관에 들어가는 거, 동물원에 들어가는 거, 또 과학관에 들어가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조합해서 사람들이 즐기고 공부하고 학습하고 이런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공간. 이것이 박물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박물관을 좀 말씀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요거 기본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2년 딱 되는 건데요. 작년도에 만든 영상이 나와서 이렇게 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개간식대입니다. 문화의 청장님이고요. 보이사님, 의장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보시면 유치부 교육이 다르고요, 초등학생 교육이 다르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 교육이 다 다릅니다. 더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을 개발해줘야 되고요. 또 이렇게 노는 공간들도 좀 마련해줘야 되고. 저희는 나라사랑 아카데미하고 예천학 아카데미 두 개를 합니다. 그래서 예천학은 저희가 주제를 만들어서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이제 강의를 부탁드리고요. 학사까지 그렇게 포함되어 있고, 나라사랑 또한 예천에서 나라사랑을 듣는 것을 주제로 해서 왜 잡사까지 그렇게 주제가 구성되어 있고요. 나라사랑은 독도를 갑니다. 그래서 뭐 신청자가 뭐 금방 마감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또 기증자들을 위해서 학술대, 그다음 기획자, 매년 한 차례 기증기탁자들 모셔가지고 이제 초청 그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뭐 영상에 나오는 것은 기본형입니다. 확장형이 아니라 기본형 하는데도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가 학예사가 4명이 있었고요. 그 연구원, 학예 그러니까 석사 이상 받은 연구원만 10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거 하는데도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아까 독립운동 그 기념관하고 MOU 맺었는 것도 그런 업무를 조금 협업하려고 그렇게 맺어놓은 상황이고 다른 기관하고 계속 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만 못하기 때문에. 근데 그 엑기스는 우리가 가지고 있고 뭐가 이 주제가 되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연구가 필요하고요. 그래 그렇게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조금 더 직원 수가 늘고 한다면은 조금 더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장점이 있습니다. 땅이 싸가지고요. 저거 한 평에 10,000원 합니다. 그래서 10만 평 정도 박물관이 10만 평 관광지 안에 그 건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장성이 굉장히 용이한 곳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크면 클수록 아까 얘기한 아이템이 좋으면 좋을수록 국비나 다른 기관에서 돈을 받아오기에는 유리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저는 이 건물 짓기 전에는 박물관은 사람들 많이 떠나다니는 그곳에 있어야지 된다 이 생각을 했는데 아니다. 아주 장기적으로 볼 것 같으면 이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장단에 넣어놨습니다. 평택에 보니까 홈페이지 가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복합문화시설 조성을 통한 문화예술도시 구현. 그 시장 공약사항이 있더라고요. 근데 예, 왜 박물관을 만들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저희 박물관 만들어야 되는 목표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뭐 시민 삶의 질 향상, 지역 정체성 확립,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 그리고 체계적인 지역사 이용과 문화 격차 해소, 교육기회 확대, 뭐 주한미군, 미군에 대한 소통, 그리고 복합 문화 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시민의 문화 휴식 공간 용서화. 그러니까 요거를 목표를 이루려면 기본형에서 확장형으로 가야지만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려면은 저는 그래요. 이게 돈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마지막에는 사람이 해결하더라고요. 모든 건 돈 없어도 하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인력들 많이 확보하는 게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요. 요거 말고 제가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요 갈로에 있는 거는 우리 지역입니다. 비교하시라고. 인구가 58명 정도 되더라고요. 평택이 2월 기준으로 올해. 근데 우리는 5만 5천 명인데 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458인데 우리는 660제곱미터입니다. 우리 면적은 좀 더 큽니다. 땅도 싸고요. 그리고 역사는 우리도 상당히 구석기 유적부터 있는데 여기도 개발이 많이 되니까 구석기 유물부터 지금 현대까지 굉장히 다양한 역사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평택도. 그리고 성씨를 보면요. 와, 평택을 본으로 하는 성씨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인터넷 보고 찾았는데 13개를 찾았고요. 예천임씨, 제가 아는 예천임씨가 없어서 하나 추가를 했었습니다. 그 14개를 찾았는데 뭐 더 찾으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평택 김씨라면 평택을 본으로 쓰고 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당대에 무슨 어떤 뭐 유명한 사람이었을 건데 그런 것들을 평택 시사라든가 이런 데 기록이 돼 있을까? 저는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분들 말고도 평택에 사시면서 이렇게 유력 성씨들이 또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조사하고 연구하면 이 자손들이 다 박물관 편이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유물들, 사건들, 인물들, 다양한 것들을 조합해서 이제 브랜드 가치를 만들면 아이템이 좋은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분들이 박물관에 서포트 해주고, 뭐 여기 보면은 의회 근무하시는 분들, 공무원들, 또 뭐 관계기관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보도를 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또 혼반이 엮여져 있지 않습니까? 혼반이 엮여져. 제 후배가 평택 임시랍니다.
평택 출신인데 그래가지고 평택 임시는 뭐 예천 임시하고는 어떻게 관계가 되나 물어보니까 그 조사를 해보니까 예천 임시가 임춘이 예천 임시 중시조입니다. 거기서 내려오다가 평택 임시에 파가 갈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남이 아니다. 그래서 MOU 맺자. 평택하고 이 평택 관계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엮으면 도움 받을 것도 많고 소스도 많고 할 거고요. 행정부를 보면 뭐 조선시대에는 향교 기준으로 봤을 때 평택 향교하고 진위 향교 두 동네가 합쳐졌더라고요. 그리고 뭐 진행되다가 평택구 송산시 그리고 평택시 최종에는 돼 있는데 아직 어르신들은 진위 향교 다니시는 어르신하고 평택 향교 다니시는 하고 나눠져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인정해주고 얘기를 해준다면 이분들이 박물관을 능그치 안 봐요.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것들을 엮으면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고 인맥을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그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여기에 태어나서 누대로 여기 사셨던 분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근데 박물관은 지금 저같이 딴 동네에서 여기 와가지고 우리 아 놓고 사는 사람들한테 기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아가 태어났는 동네. 그게 뒤에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지정문화재 28건입니다. 평택. 이 울릉도 수준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28건이면. 근데 저희는 107건인데요. 지금 제가 예천에 전출 온 게 2010년이고 지금 2013년이니까 14년 지났습니다. 14년 동안 한 30건을 증을 해놨어요. 30 신규 지정. 그러니까 어떤 잠재 자원들이 얼마나 있는지 몰랐다는 거죠. 그전에는. 그러니까 잠재 자원이 평택에도 잠재 자원들이 있을 건데 뭐가 지정되는지 모르고 있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집에 포장되어 있는 것도 있을 거고 또 돌아다녀 보면 오래된 건물도 있을 거고 뭐 그런 것들이 찾아보면은 비일비재할 거예요. 저는 사실 이거 하면은 보통 교부세가 한 건당 1,000만 원이 올라가요. 그 30건 해가지고 30건 해가지고 3억이면 매년 3억 물가 상승률 따져가지고 그보다 더 많이 나오니까 저 군수님한테 가서 그럽니다. 학예사 하나 뽑아서 7건만 하면 그 사람 평생 동안 지 월급은 다 벌어간다고. 맞았습니까? 1년에 1,000만 원 이상 나오고 보통 교부세가 나오니까 문화재 건수 한 점당 7건만 지정하면은 7건 지정하세요. 평생 월급 큰 소 치고 일할 수 있습니다. 내 월급은 여기서 다 나와요. 그래서 30건 했으니까 저는 뭐 우리 직원들 인건비까지도 할 수 있으니까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잠재 자원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은 하는데 누군가 달려든다면 충분히 많이 지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여기는 또 저희 경상도는 유명인물 묘가 많아가지고 지정을 안 해요. 우리는. 그리고 엊그제 뭐 서예 선생 묘가 지정해달라고 오면 우리 지역에서는 태계 선생님이 큰 어른이거든요. 태계 선생 묘가 지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함부로 이러면은 다 집에 가세요. 다 집에 가세요. 그러니까 여는 경기도는 묘도 지정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 따지면은 묘를 일단 공략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걸 다시 공간, 사건, 인물로 재구성하면 그 중에 특화되는 것들이 한 10가지 이상 나올 거다. 그래서 10가지를 찾아서 평택박물관이 시작할 때 가장 좋은 아이템, 전국적으로 이제 손 내밀 수 있는 위상을 들어 올릴 수 있는 브랜드 가치를 올려서 최고다라는 것들을 몇 가지만 만들면 그 다음에 서브로 해서 뭐 많아도 이제 적어도 그게 다 묻혀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것도 또 발굴해내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맨 그렇게 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타까운 게 이게 시내 중앙이더라고요. 알짜배기 땅. 근데
뭐 라키비움을 표방하고 평택박물관을 시작했는데 도서관이 또 있네요. 여기는 조금 이렇게 업무를 전문적인 서적은 여기에 보관하더라도 여기 나머지 부분들은 여기서 좀 기능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예술 현장도 활용을 좀 했었으면 좋겠고, 또 창의 체험관 이렇게 뭐 옆에 있는 시설들을 활용을 하되 이게 평택박물관 커지면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